한마디로 정리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프롤로그. 자신있게 권하는 설명의 기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도중에 말문이 막히거나 횡설수설 하는 때가 많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종종 듣나요?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는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면 이 책을 따라 간결하게 설명하는 법을 익혀보세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설명이라면 학을 떼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싫었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에게 설명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점점 더 설명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팀 미팅에서 말을 할 때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설명에 한해서는 열등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간결하고 알기 쉽게 말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변화는 카피라이팅 기술을 설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달력은 높이는 설명의 지름길. 저는 12년 넘게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는 짧고 알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결한 설명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껏해야 15초에 불과한 텔레비전 광고나 아주 잠깐 흘낏 보고 지나치는 길거리 포스터에 사람들의 시선을 머무르게 만들고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의외일지 모르지만 설명이 서투른 사람일수록 말을 길게 하고 설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거나 하려는 내용과 관계없는 사실까지 일일이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전달력이 떨어지는 설명이 되고 맙니다. 설명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전의 저처럼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좀처럼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한마디로 설명해보자. 설명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단어만 골라 사용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야 합니다. 즉, 말을 할 때 간결함을 추구하면 저절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짧고 간결하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카피라이터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술을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에 알기 쉽게 한마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결한 설명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과연 제가 고안한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영 못 믿어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로서 몸에 익힌 기술을 다양한 업계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설명이 서투른 사람들이 한마디로 설명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쉬운 예를 들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좋아요. 수업이나 세미나에서 이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노력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 설명 때문에 힘들었던 제 자신이 보답을 받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은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발견한 만큼 정말로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설명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설명의 규칙이 필요한 시대. 짧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머릿속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넣어둘 공간이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그 정보는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사회적으로도 속도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단시간에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새로운 설명의 규칙에서 메시지 전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설명을 다룬 책에는 뭐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설명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그러한지, 더 간결한 설명의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중에 말문이 막히거나 초조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말로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설명만 생각하면 조마조마해지던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기대로 바뀐다. 세 번째, 설명에는 영 소질이 없네요 라던 주위의 평가가 달라진다. 자, 이제 가장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명의 지름길로 떠나볼까요? 긴 설명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예전에는 길게 설명하는 게 정중한 표현의 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팀 미팅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한다. 신뢰가 되지 않도록 날씨 얘기나 안부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메일을 보낸다. 차가운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설하면 이야기가 길어져도 괜찮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길고 자세한 설명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표시로 여겼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길게 진행되는 미팅이나 회의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흉으로 여겨집니다. 회의도 설명과 마찬가지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미팅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눈총을 받습니다. 장문의 메일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고 뒤로 미뤄두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개개인이 주고받는 정보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기기 개발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IP 트래픽은 2008년에 약 1만 페타바이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약 5만 페타바이트가 되었고 2022년에는 약 39만 6천 페타바이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받는 정보량이 수년 전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만 먹으면 SNS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양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봐도 다 볼 수 없는 수의 작품을 매달 불과 몇천 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뉴스를 비롯해 각종 구독 서비스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쌓이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메일뿐 아니라 S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하는 정보량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감각을 익혀야. 이렇게 개개인이 처리하는 정보량이 증가하고 이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빼앗기는 일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는 전화로 업무나 할 일을 처리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화는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도 반강제적으로 빼앗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매일 일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답장을 보낼 수 있지만 전화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메일도 그렇게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제목을 고민하거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같은 인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 앱으로 보내는 메시지조차 몇 줄 이상 내용이 길어지면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은 비단 젊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중역들도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 등 고위 임원들은 하루에 확인해야 하는 메일이나 메시지의 양이 방대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접대 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업무와 관계된 연락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집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야 하는 시대에 조직의 리더들은 한층 시간 관리에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메일이든 뭐든 간결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느닷없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지도 몰라. 팀장님이 보고 시간을 30분 주었지만 핵심만 요약해 설명 시간을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쓸데없는 정보로 만드는 치명적 실수.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내용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풀어놓는다. 말할 때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를 자주 사용한다.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온갖 정보가 매일매일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유용한 정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공유돼 금방 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도 예의상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라면 기쁨으로 흘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뇌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정보는 불필요한 데이터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나 키워드를 민감하게 사용해 설명하면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틀리게, 똑같은 표현이 전에 쓰인 적이 있나? 카피라이터는 이 질문에 병적으로 민감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광고 카피가 소비자에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준다면 그 광고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만들 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부각하고 싶은 점이 다른 기업 및 상품과 동일한 경우는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는 같은 내용도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새롭게 보일 수 있을지 고심합니다. 보통 신입 카피라이터는 팀 미팅 때마다 광고 카피를 100개씩 제출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힘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상한 표현을 어떻게 바꿔 말하면 좋을까요?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후쿠모토 신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단기간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빨리 발전하는 사람은 게스트 감각을 빨리 버립니다. 숙소에 머무는 손님처럼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거나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변명하거나 심지어는 푸념을 들어놓는 등 게스트 감각으로 일하면 시간도 돈도 마음도 소모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호스트 감각으로 전환하여 뭐든지 좋으니 먼저 나서서 해보세요. 단숨에 상황이 바뀔 겁니다. 이는 진부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학생들은 지겨워하며 주의를 딴 데로 돌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후쿠모토 신지는 게스트 감각, 호스트 감각이란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쉐어하우스나 도미토리 숙소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는 바람직한 설명의 방법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방법이나 키워드는 시대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의 대상은 설명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뇌에 부담이 될 것 같은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이 항상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집어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SNS나 인터넷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글은 무엇보다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으면 굳이 읽을 필요 없겠지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저장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은 현대인은 깊이 생각해도 유익한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정보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몹시 길거나 문법에 맞지 않거나 글자가 빡빡하게 쓰여 있다면 언뜻 보아도 읽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를 읽고 맙니다. 또한 요즘에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접하는 일이 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검색한 키워드를 토대로 한 웹 광고에 노출됩니다. 탑킷 광고는 고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목표 고객을 분류하고 맞춤형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는 문장. 글이나 말에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카피라이터는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광고는 태생적으로 외면당하는 숙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라이터는 무엇보다 먼저 상대가 광고를 본다는 전제로 카피를 쓰지 마라 라고 배웁니다. 갓 입사한 신입 카피라이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읽는다는 전제하에 광고 문안을 고민하고 작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한마디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끝까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설명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의 나레이션이나 신문이나 포스트 광고의 문장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읽게 만들 수 있을지 의식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한순간에 판단하고 싶어하는 요즘 시대에는 카피라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컨대 상대가 설명을 들어준다는 전제로 말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12년 이상 카피라이터를 해왔기 때문에 SNS에서도 읽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감각이 좋은 사람은 거부감이 없이 상대에게 닿는 문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듣는 이에게 잘 이해되는 문장은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기 마련입니다.